당신이 오늘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은 행동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파장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내가 던진 말과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고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파장을 남기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만드는 업의 파장이 어디까지 흐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업이란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요. 스님께서는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결국 나를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닌 업의 파장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소유의 철학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탐욕, 집착, 분노, 미움 같은 정신적 업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올가매게 됩니다. 업의 파장이란 결국 우리가 일으킨 마음의 흐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에게 좋은 파장을 남기고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오지요. 당신은 어떤 파장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파장은 마치 물결과도 같습니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 위에서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한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들어 내 삶과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무심코 짓는 업이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다는 뜻이지요. 남을 미워하면 미움의 파장이 내 안에도 남아 나를 괴롭게 하고 남을 용서하면 용서의 파장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다. 우리가 맑은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그 어둠이 세상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소유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삶은 자유롭고 평온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업의 파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짓는 업의 파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지요. 스님께서는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꾸준히 하면 큰 덕이 되고 작은 악행도 계속되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했는가? 나는 무엇인가를 베풀었는가? 아니면 받기만을 바랐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좋은 파장을 만들면 그 파장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맑고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스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맑히면 그것이 곧 세상을 맑히는 길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이 만드는 파장은 어떤 울림을 세상에 전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거대한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호수 위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들어 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이 혼탁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파장이 나를 감싸고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파장이 나를 감쌉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나를 감싸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서로가 만든 업의 파장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파장을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을 세상에 퍼뜨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할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화의 파장이 퍼지고 우리가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평온한 파장이 퍼져나갑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업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우리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린다. 스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겠지요.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파장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함과 자비를 남기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결국 우리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한 생각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이 또 다른 세상의 파장을 만들어 가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장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은 선한 방향으로도 어두운 방향으로도 흘러갑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 즉 업의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 삶은 이토록 괴롭기만 한가 하고 한탄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품었던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내가 오늘 내는 생각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데도 말이지요. 스님께서는 업은 도장과 같다. 찍은 대로 찍힌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에 도장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미움의 도장을 찍으면 미움이 남고 자비의 도장을 찍으면 자비가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어떤 도장을 찍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를 바꾸면 나를 둘러싼 작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면 결국 더 큰 세상도 바뀌겠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장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 파장이 결국 당신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은 물결이 된 할머니의 미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소박한 삶을 사셨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께서 마당에 앉아 낡은 천을 기워 작은 보자기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응. 옆집 할머니께서 손수건이 필요하시다길래 만들어 드리려고 한단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 사드리면 되지. 왜 굳이 손으로 만들어? 며칠 후 할머니께서는 정성껏 만든 손수건을 옆집 할머니께 건네셨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는 손수건을 꼭 쥐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요즘 손이 불편해서 바느질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 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물결이 언젠가는 더 큰 파장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 미소가 남긴 따뜻한 파장은 여전히 제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작은 미소가 만든 큰 물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다급한 얼굴로 부처님께 달려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소가 도망갔습니다. 온 마을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소를 잃어버렸으니 괴롭겠지만 나는 소가 없으니 괴로울 일이 없구나.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소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만약 집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은 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때때로 그것에 얽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작은 미소와 한마디의 말이 농부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도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는 더 이상 소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내가 소 때문에 괴로운 걸까? 아니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소를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것을. 농부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소를 찾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그대는 소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찾게 될 것이다. 그 후 농부는 더 이상 소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명예를, 사랑을.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작은 미소,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파장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농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소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소를 잃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햇빛이 있고 먹을 곡식이 있으며 가족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도 예전보다 더 자주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를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더니 이제는 어쩜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소? 농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소를 잃었지만 대신 나 자신을 찾았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농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둘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작은 미소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며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평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께서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농부는 마을로 돌아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잃었는지에 매달리지 않았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던 사람이 한숨을 돌리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항상 부족함을 탓하던 사람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던 사람이 새로운 하루를 희망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농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농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소를 잃고 괴로워했단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소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단다. 내가 괴로웠던 것은 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다면 무엇을 잃어도 괴로울 것이 없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부처님께 배운 깨달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물결 하나가 잔잔히 퍼져 나가 온 호수를 흔들듯이 부처님의 작은 미소와 한마디 말씀이 하나의 깨달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킨 것이지요. 카르마의 파장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의 삶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던진 돌 하나가 수면 위에 동심원을 만들고 그 물결이 멀리까지 번져나가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또한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일으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파장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인생을 결정한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선한 결과로 돌아오고 미움과 탐욕을 내면 그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한마디 말,
내가 품는 한 가지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삶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카르마의 파장을 맑게 하는 길. 한마디 말이 남기는 흔적을 살피십시오. 따뜻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거친 말은 상처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만드는 미래를 보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은 현실을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한 번의 행동이 불러오는 결과를 숙고하십시오. 작은 선행도 결국 큰 복이 되어 돌아오고 작은 악행도 결국 커다란 장애가 되어 나를 가로막습니다. 카르마는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카르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카르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카르마의 파장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 파장은 당신과 세상을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맑고 아름다운 파장을 만들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을 밝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르마의 파장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의 파장은 생각보다 멀리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뿌린 작은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불러오고 한 사람이 내뱉은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는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 가족은 또 직장에서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작은 미소 하나가 퍼져나가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뚝뚝하게 대하게 되고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 결국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카르마의 파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넓고 깊게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순간에도 좋은 카르마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을 하기 전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상대의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먼저 보며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좋은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카르마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카르마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붙잡을 수 없지만 지금부터 흐르는 물을 맑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파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남기는 작은 친절이,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이 품는 맑은 생각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카르마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카르마의 파장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긴 말과 행동의 파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며 자기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삶은 점점 외롭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카르마의 파장이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은 삼갔으며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뿌린 선한 파장이 결국 그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드는 카르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할 것인가? 차가운 말을 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루고 그 파장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카르마를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더 좋은 파장을 남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그 파장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